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평생 들어갈 일이 없어. 가보는 것도 재밌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는 완전 군사 지역이거든요. 나 들어갈 때 신분검사 다 하고 다 총 들고 있고. 구독 누르셨죠? 안 눌렀다고? KF21 얘기하면서 군사 쪽에서도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다고 언뜻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3, 4년 전의 얘기인데 갑자기 전화가 뛰고 왔어. 그래서 받았는데 군에 계시는 분인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알죠? 전쟁이 나면 핵미사일이나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맞추는 미사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산에 쫙 다 배치가 돼 있어요. 미사일 같은 것을 이렇게 올리거나 그럴 때 유압으로 이렇게 올려요. 근데 거기에 미국 미사일들이 대부분 있어서 유압 작동률 규격이 미국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리터리 규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을 가지고 있는 오일들이 해외 거를 사놨어. 내가 볼 때는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산에서 쓰는 거니까 추운 날씨에 이 작동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야. 군대도 사실 요즘에 과학 군대입니다. 윤활유의 팽창률 계산하고 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한 건데 어긋났어. 개발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물어봤어요. 윤활유의 팽창률과 최종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렸고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 개발할 때 제가 같이 들어갔으면 아마도 충분히 더 쉽게 개발했을 거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관련된 거 말고 다른 업계에서도 컨택이 자주 오셨던가요? 있긴 있죠.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 해본 적은 없을 거야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GS 칼텍스 있었던 일들인데 많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2012년에 들어갔어요. 해외 영업팀에서 연락이 온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괌에 발전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괌에는 발전소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발전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윤활유를 뭔가를 썼는데 괌에 발전소가 멈췄다. 멈추기 전에 효율이 팍 떨어졌어요. 60%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건 전력에 문제 생기거든. 지금 전력이 비상이 걸렸대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박사인 너밖에 없다. 그래갖고 다음날 바로 괌으로 날아갔습니다. 괌에 날아가서 바로 그냥 그 발전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발전소에 딱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어. 화가 났지. 이만큼 뿔이 났어.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들어보니 이행정 엔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이행정은 윤활유가 연료랑 같이 혼합돼서 폭파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소모가 되는 거. 사행정은 연소 따로, 윤활유 따로. 그래서 이 실린더 자체 분리한 건 아니고 피스톤이랑 다 떼갖고 밖으로 빼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번 보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실험복이나 작업복이나 입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한 거야. 아예 그 양복 입은 상태에서 넥타이까지 다 맨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린더 안에 다 들어갔어 내가. 이게 살짝만 움직이면 이게 깜짝이 다 묻는 정도예요. 근데 피스톤이 들어가는 실린더 헤드 쪽에 거기 보니까 따개비처럼 막 껴있더라고. 아 이거 문제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담고 피스톤 있는 데도 갔죠. 거기도 피스톤 링이 있는데 거기도 막 덕지덕지 껴있어. 그래서 그걸 뜯어갖고 이제 담았어. 내가 보니까 이게 폭파하면서 나가면서 황성분, 인성분 여러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금속과 맞아지면서 연소 찌꺼기가 생기면서 옆에 붙었는데 그게 고온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딱딱하게 세라믹처럼 굳은 거야. 돌처럼. 그래서 우리는 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잔뜩 생긴 거야. 내가 생각하기 이 문제는 엔진 오일에 들어있는 첨가제의 물질과 연소에서 생기는 찌꺼기랑 결합돼서 돌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다 긁어갖고 효율이 떨어지면서 마모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느냐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당장은 당신네들이 옛날에 쓰던 엔진 오일로 바꿔라. 그러고서 이제 조만간 내가 빨리 오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날라왔죠. 1박 2일이요? 1박 2일로. 엄청 바빴어. 와갖고 이제 그걸 분석을 했어요. 아니나 달러 그게 염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칼슘, 황산칼슘, 인산칼슘이 그 섞여갖고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이야. 딱딱하게 만들어진 물질. 칼슘과 인과 황이 들어있는 물질이 이렇게 보면 디털전트라고 우리가 청정제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염기성이 강한 물질이야. 근데 사실 해상유 연료 자체에 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황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해상용 엔진 오일에는 염기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가만히 이게 왜 생겼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가 도서 지역이야. 섬이에요, 섬. 섬은 청정 지역이야. 국제적인 규격에 거기 쓰는 연료, 디젤이 황이 3%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디젤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 자체가 적은 거니까 황산이 덜 생기겠지. 그럼 이 염기성도 줄여야 되는 거야. TBN을 줄인 엔진 오일을 추천했어야 돼. 근데 TBN이 높은 엔진 오일을 추천했으니까 첨가제가 염기성이 강해서 이런 염이 생겼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해결을 됐죠.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나요? Right now 눌러주세요. 또 하나는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라고 툰드라 지역이에요. 툰드라 지역이 겨울철에 엄청나게 춥고 사람도 안 살아요. 풀록들이 살고 거기는 언 게 풀리면 땅들이 이렇게 말랑말랑해. 그 안에 천연가스도 들고 그래갖고 말랑말랑해.
천연가스를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해. 현대중공업, 부산 예전에 인프라코어, 지금은 이제 현대로 다 바뀌었죠. 그때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굴삭기를 엄청나게 공급을 했어. 그중에 현대중공업이 엄청나게 많은 굴삭기를 공급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겨울철은 엄청나게 춥고 여름철에는 갑자기 엄청나게 더워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2회에 걸쳐서 유압작동률을 빼내는 거야. 겨울에는 겨울철용 유압작동률로 작업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다시 빼내서 여름용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업자들이 많으면 가서 금방금방 해주면 되겠지만, 여기는 완전 군사 지역이거든요. 나 들어갈 때 신분검사 다 하고 밀폐된 자동차 있지, 감옥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외부도 못 보게 해갖고 들어갔어. 다 총 들고 있고 그런 데 들어갔어요. 교환을 빨리빨리 해줄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잖아.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의뢰를 왔던 게 뭐냐면 사계절용 유압작동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걸 내가 만들었어. 벤치 테스트는 했지만 필드 테스트는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네 시간이 없대. 그래서 직접 그냥 투입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필드 테스트를 네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네가 와서 해라 이러더라고. 그럼 못해도 반년은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넘게 해야 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평생 툰드라 지역에 들어갈 일이 없어. 가보는 것도 재밌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는 못하고 첫 번째 모니터링과 교육 목적성 내가 간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현지 사람 만나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중간에 리즈노바르도브스크라고 있어요. 거기에 딱 도착해서 운전하는 현대중공업 직원을 만나요. 그래서 셋이서 트럭을 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갖고 교육을 하고, 내가 첫 모니터링은 내가 해서 샘플 갖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쳤어요. 1년 반 동안 모니터링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종 판결 괜찮다라는 걸 판결을 냈죠. 아마도 지금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에서. 자동차에서 유럽을 수출할 때 미션 오일 하시는 분에게 하라고 요청이 온 거지. 근데 그분이 나한테 난 자신이 없다. 그래서 네가 박사니까 해다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거 해서 작업해서 오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손으로 만져갖고 점도를 측정했어요. 윤활유의 정확한 정보는 N불진과 함께, 윤활유 박사 김보은이었습니다. 알림 설정 구독 해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오케이? Come out! Come out! Come out!